안녕하세요. 네, 인천광공사 노조위원장 김준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시기가 시기인지라 제가 마스크를 좀 쓰고 저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다가 혹시나 너무 답답하면은 좀 내리고 멀리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금일 저희가 한 2시간 정도 주어져 있는데 그동안에 서로가 다 알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대신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 노동조합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구성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노동조합이 어떠한 꿈을 꾸고 있는지 어떠한 미래 방향을 꿈꾸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 소개입니다. 저 보시니까 뭐 어떤 생각 드시나요? 아니, 여기는 조용히 해주시고요. 편하게 뭐 그냥 직관적으로 어떤 느낌이시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떤 느낌? 아니,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제가 선물을 뭐 나중에 드리는 거 말고요. 저희가 이제 말씀을 잘 해주시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좀 선물을 드리려고 따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뭐 어떤 아무 생각 안 드시나요? 네? 사회적으로 굉장히 잘하시네요. 네, 잘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뭐 제가 뭐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길을 가다가 뭐 꽃을 보면은 꽃을 보고 와 이렇게 감탄을 이쁘다 이렇게 감탄하시면은 꽃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지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회사 들어오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지시는 거고 오늘 제가 뭐 강의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호응을 잘 해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그 말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네,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작년 제가 노조위원장 출마할 때 만들었던 포스터인데요. 젊은 노조를 내세웠습니다. 제가 뭐 그리 젊진 않은데 이제는 그리고 한 3가지 정도의 구호를 외치면서 나왔습니다. 인천광공사 변화의 선도자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2번째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이반자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3번째로 선후배간 선순환 문화를 형성하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금 TMI지만 제 프로필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서로 혹시라도 공통사항이 있으면은 좀 더 친해질 소지가 있으니까. 네. 이름은 김준홍입니다. 네.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입사일은 2008년 3월 3일로 구 인천관광공사에 제가 신입사원 1기로 입사를 해서 지금 한 13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소지는 제가 대구에서 출생을 해서 초등학교까지 좀 다니다가 서울 강남 쪽으로 이사를 와서 20대까지 있다가요. 인천 관광공사로 하면서 인천으로 온 케이스입니다. 강경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했고요. 지금 5급 되고 있어요. 이전 경력은 인사 논문을 주로 좀 담당을 했었고요. 특징은 제 자칭이지만 도전적이면서 자나깨나 인천관광공사 발전을 생각한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좀 투머치한 이런 프로필이기는 하지만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 위원장 뭐 별거 아니구나 만만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했으니까 다음으로 노동조합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동조합 뭐 이런 노동자 뭐 이런 단어 들으시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실까요? 말씀을 잘 해주시고 바꿔야 되는데 어떤 제 지적을 할까요? 그러니까 지목을 할까요? 지적이 아니라 조용해. 대보요. 어떤 네? 딱딱한 분위기 또 네.
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좀 그렇게들 생각들을 하시죠. 보통 그렇게들 생각을 하시고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노동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직 좀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 다음으로 수배 전단입니다. 보시면은 주소도 인천이에요. 인천이고 노동작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작품. 제가 좀 노동작품 같나요? 쓸거리가 아닌데 파마를 한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노동자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금 인식이 많이 좀 부정적인 면이 있죠. 저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럼 왜 그런지 조금 제가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노동자와 근로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보통 이제 노동자, 근로자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어감이 좀 틀린 그런 말인데요. 둘 다 보시면은 힘쓸 노자는 이제 어원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은 힘쓸 노자는 똑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움직일 동자를 쓰고 있고 부지런할 근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노동자라는 용어가 옛날에 있던 용어예요. 원래 있던 용어인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동자라는 거는 움직이면서 힘써서 일하는 그러니까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근로자라고 하면은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라는 용어가 유래를 보면은 일제시대에 이제 노역에 동원되면서 근로보급대, 뭐 근로정신대 이런 식으로 그 용어가 생겨나게 됐고요. 그 전 정권에서 뭐 경제 개발을 위한 헌신을 좀 요구하면서 노동의 의미를 원래 노동자가 맞으니까 노동자라는 용어를 쓰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뭐 노동당, 남노당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라는 단어가 맞기 때문에 쓴 건데 그걸 이제 북한 좀 공산 진영의 그 단어라고 이제 좀 치부를 하면서 법 속에 이제 근로자라는 용어가 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보시면은 뭐 법제상에서도 고용노동부 뭐 고용노동부 장관 있잖아요. 거기에 노동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파생되어 있는 법이 근로기준법이죠. 노동기준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그러니까 막 혼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노동자라는 용어가 자꾸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는 저희가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근로자란 과거 정권 의도와 같이 지시에 의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좀 순종적인 사람을 좀 의미하는 것이라면은 노동자란 생산 활동을 하는 좀 더 주체적인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이제 단어적으로는 노동자가 훨씬 주체적인 단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노동이라는 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연대한 조직이죠.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게 보통 이제 연대를 하는 거잖아요.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시면은 회사하고 여러분들이 수평 관계일까요? 수평 관계인가요? 수직 관계죠. 수직 관계예요. 완전한 수직 관계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근로계약서를 아까 작성하셨는데 근로계약을 1대1로 맺기 때문에 원래는 수평관계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사용자하고 근로자, 노동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수직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좀 더 수평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노동조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으로서는 여러분들이 뭐 사장님한테 뭐 불만을 얘기하고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저 본인의 의견을. 근데 노동조합 위원장은 사장하고 동급이에요. 제가 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고 법제적으로 그게 보호되어 있는 저의 권리이기 때문에 단체로서 그 사용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는 노동조합 위원장이라는 거죠. 법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 근로관계,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을 한 3가지 정도라고 뽑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이 있고요. 법이 있고 취업규칙, 사규라 그러죠. 규정 그게 있고 근로계약서 그 3가지가 여러분들의 노동관계, 근로관계를 회사에 들어오면은 규율을 하게 되는데 노동조합 위원장이 이제 사장하고 협상을 해서 맺는 게 이제 단체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뭐 임금협약, 단체협약 뉴스에서 좀 들어보셨을 텐데 그 단체 협약이 위상으로 보면은 지금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듯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해서 위에 게 이제 좀 우선입니다. 우선에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 단체 협약의 위상이 1, 2, 3, 4번 중에 어디에 있게 될까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 말씀해 주세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네. 누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 말씀하셨죠? 1번 아니에요. 아니, 1번. 1번이요? 되게 잘하시지? 일단은 최종적인 답은 네, 그러면은 네, 일단 선물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한 단계를 거쳐서 갈 텐데요. 일단은 2번입니다. 일단은 법보다는 우선하진 않지만 취업 사규보다는 저희가 우선하는 그런 룰을 가져가게 되고 있어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하에서는. 그런데 노동법이라는 게 조금 특성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노동법이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근로자들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 법이기 때문에 특이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라고 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로서 유리한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더 우선해서 적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노조위원장이 뭐 진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당연히 유리한 걸 요구를 하겠죠, 회장한테. 그러니까 유리한 걸로 구성이 된 게 단체 협약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으로 단체 협약이 이 정도의 위상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 위원장이 이런 위상과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이제 단체로서 움직일 때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을 노동조합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노동조합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 진중권 씨에 대한 호불호는 갈릴 텐데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인격으로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식, 그게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건희 씨가 나 때리면 그분도 구속돼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평등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희 씨랑 저랑 평등한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갑질들이 바로 곡성하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실질적 민주주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갑질하는 거 조연아 씨 한번 보세요. 말도 안 되죠. 머슴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기업. 근데 원래 노동자와 사용자는 뭐냐면 계약 관계거든요. 이거는 이 계약 관계예요. 너 자본 갖고 있어? 생산수단을 갖고 있니? 나는 노동력을 갖고 있어. 그럼 계약하자. 대등한 인격끼리 맺는 계약 관계인데 왜 대등한 인격의 관계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대등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왜냐? 나는 일자리가 급해요. 근데 저 사람 입장에서는 너 말고도 뽑을 애들이 많아. 이거잖아, 이거. 수많은 갑질들이 다 그거잖아. 열정노동이 뭐냐 다 이거거든요. 이럴 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사실상 노동자와 사용자는 이론적으로는 평등한데 인격적으로 대등하거든요. 근데 그게 실질적 대등이 되려면 노동자가 집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집단으로서 사용자와 교섭을 해야지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게 만든 게 노동조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라는 게 단지 그냥 경제적 이권을 위해서만 싸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인격으로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식. 그게 바로 노동조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노조 조합률, 조직률 얼마입니까? 10%가 채 안 돼요. 삼성 노조 만들려면 완전히 감시당하고 난리가 납니다. 현대 그 국제시장에 나온 그 마음좋은 아저씨 있잖아요. 부츠 같은 아저씨. 그분이 그 노조 만들다 할 때 시카테로 했던 분이에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노조가 없으니까 사실상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그런 비인격적, 예속관계, 인격적인 예속관계 있죠. 그래서 비인격적인 대접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그런 문제라는 거죠. 다른 나라 예를 들어볼까요? 다른 나라 독일 같은 경우에 뭐라 그러냐. 우리나라는 노조업은 뭡니까? 경쟁력 약화, 신내 나죠. 외국인 투자자 떠나, 중국으로 공장 옮겨. 그런데 옛날에 한번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썼습니다. 독일이 뭐 강한 노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썼거든요. 독일 대사관에서 반론을 넣었어요.
독일에서는 강력한 독일의 노조는 독일 경제의 경쟁력 요인 중에 하나로 꼽고 있다. 정정 보도를 요구했어요. 독일에서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0대 먹은 사람 그냥 바로 잘리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경영효율화라고 그럴 거예요. 돈 많이 드는 사람 자르고 팔팔 안에 말 잘 듣는 애들 갖다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뭐냐 노동자를 자르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영효율화가 아니라 노하우의 상실이다 그래요. 그 정도 노동력 했다. 그럼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안목지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지식이 있는 거고 노하우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떠나가게 되면 그걸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냐, 한국이 생각할 때는 노동자는 가치가 없는 거야. 그냥 너 없어도 딴 놈 대체할 수 있어. 이렇게 봐주는 거고, 독일 같은 경우는 뭐냐, 그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바탕에 깔린 건 뭐냐면 경제 발전의 주체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간단한 CEO예요. 그렇죠? 모든 게 CEO입니다. 그래서 맨날 이런 얘기, 맨날 그놈의 리더십 다 리더만 되려 주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쉽게 말하면 독일에서는 기업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노동자와 사용자가 같이 결정을 내리거든요. 그럼 노동자는 그 결정에 자기가 참여했기 때문에 훨씬 더 책임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게 생산성이 높아지겠어요? 바로 이제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굉장히 제조업이 강국이 된 것들이 바로 그런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명시적이지 않은 그런 노하우들이 쌓여서 굉장히 독일은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느냐? 그 밑에 깔린 발상법 겁니다. 경제의 주체는 바로 뭐예요? CEO고 노동자들은 뭐냐? 투입 요소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되는 겁니다. 경제의 주체는 누구냐? 한편은 경영자고 또 다른 한편 누구예요? 노동자들이다. 이렇게 공동 주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바꿔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아까 그 삼성 노조 이제 가입이 안 됐었죠. 삼성 노조가 가입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 뭐 뉴스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이제 3대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에 걸쳐서 한 50년, 60년을 문호조 경영을 삼성이 했었는데 이재용 회장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이제 삼성에서 노동조합, 문호조 경영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게 하겠다. 하면서 지금 노동조합들이 설립이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하고 삼성화재. 그 뉴스도 잠깐 보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아니면 대국민 사과문에서 앞으로 문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삼성그룹 산하 노조원들은 그간 제대로 노조 활동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진정성 있는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백기령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노사 문화가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문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문호조 경영 원칙은 지난해 11월 한국노총 산하에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출범하면서 사실상 이미 깨졌습니다. 삼성그룹 산하에 6개 노조가 생겼지만 여전히 탄압받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현장의 노동자들은 아직도 유무형의 두려움 속에 숨 죽이고 있고 용기를 내어 노동조합에 가입했지만 불이익을 받을까봐 가입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다. 노조들은 이번 사과문을 통해 진정성 있는 행동을 보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미 말로는 몇 달 전에 그 사과문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 다른 그 대표이사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진정성으로 받아들이려면 당연히 전형적인 그런 행동이 변하지. 양대 노총도 이번 사과에 대해 일제히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노총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가 특별한 뉴스가 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언급했고, 한국노총 역시 지금 삼성에게 필요한 것은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실천이라며 노조 활동을 확실히 보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기련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노동조합이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희 공사의 노동조합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립일은 2015년 9월 15일 저희 노동조합 설립일인데요. 그 이전에도 구 관광공사 그 시절에도 저희가 노동조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재설립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또 이제 노동자업도 재신고가 이제 설립 신고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1대, 2대 위원장을 거쳐서 제가 이제 3대 위원장이고요. 임기는 5대 초부터 해서 지금 내년 말까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 단체는 저희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뭐 한국노총, 민주노총 들어보셨죠? 양대 노총이라고 하는데 총자가 들어간 말 그대로 총괄하는 가장 높은 양대 노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둘 중에 한국노총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총자가 빠지는 무슨 연맹 이런 데들이 있어요. 금속연맹 뭐 이런 식으로 산업별로 산별 노조라고 하는데 한국노총 산하에 공공연맹, 저희 공공기관들이 들어가 있는 연맹 밑에 저희 인천관광공사 노동조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입 대상은 규약상에서 4급 이하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법상에서 사용자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제외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팀장 이상 보직자와 인사, 노무, 급여, 감사, 운전, 비서는 제외되고 있고요. 그 전체 근로자 수가 지금 115, 116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 수는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제외자가 있잖아요. 팀장 이상이나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가입 대상이 81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79명. 그러니까 진짜 뭐 불가피한 사람 빼고는 다 지금 가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일 뭐 복수노조 제도가 이제 되어 있지만 지금 저희는 이제 단일 대표 노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픈샵 형태라고 취하고 있는데 오픈샵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샵이라는 게 이제 저희 사업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샵, 유니온샵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오픈샵이라고 하면은 인아웃이 자유로운 거죠. 자유로운 게 이제 오픈샵이고요. 유니온샵이라는 거는 그 회사에 입사를 하면은 무조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게 이제 유니온샵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형태적으로는 오픈샵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제 정말 대부분 다 가입을 하고 있다. 요거를 설명을 드리고요. 뭐 유니온샵도 법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 나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뭐 한국항공사나 뭐 LH공사나 뭐 근로복지공단 이런 데는 이제 그 유니온샵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렇지만 지금은 오픈샵 형태다. 이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저희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크게 이제 집행부와 대의원이라고 나눌 수 있어요. 집행부는 정부로 보면은 뭐 행정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의원은 국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의원 같은 경우에는 각 직급별로 1명 또는 2명 정도 뽑혀서 그 직급의 의견을 수렴하고 간혹 뭐 저희 집행부를 견제하기도 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집행부는 행정부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저희 오신 분들이 집행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황을 보시면은 제가 위원장이고요. 그 밑에 부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 그리고 3명의 부장 이렇게 해서 7명으로 집행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6명 대의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임이라 하면은 노동조합 일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2011년도인가 하면서 이제 제도가 좀 바뀐 게 예전에 뭐 기종노조 해서 전임자가 막 100명 막 이런 노동조합들이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도가 되면서 조합원 수에 따라서 전임자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인원이 많은 그 규모는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임자 수는 1명만 가능해요. 저희는 법제상에서. 그래서 저만 지금 전임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겸임을 하고 있어서 제가 좀 외롭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당백으로 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를 직접 좀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시죠. 순서 상관없이 아니 뭐 부위원장 먼저 이게 좀 나이가 짧으니까요. 요 정도쯤에서 안녕하세요. 노조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희은이라고 합니다. 현재 팀은 저희 국내 관광팀이고요. 저희 팀 자체는 이제 신입 직원들이 배치되지는 않아가지고 아마 다른 부서로 이렇게 각자 가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좀 힘드신 거 있으시면 좀 이렇게 편하게 찾아오셔도 좋고요. 또 왔다 갔다 하면서도 자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세베나라고 합니다. 그 여자 이름이라서 이렇게 많이들 그러시는데 예, 접니다. 예. 그리고 세배가 새벽이라는 뜻이에요. 새벽에 나왔다 해서 세베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까지는 송도 컨벤션 전시 마케팅팀 소속이고요. 월요일부터는 경영지원팀과 스마트 관광머리 TF의 겸임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편하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편하게 뭐 얘기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송도 컨벤션 전시사업팀 신정곤입니다. 저는 좀 이 자리가 좀 뜻깊은 게 작년엔 제가 반대쪽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작년 이 기간 때 저도 경력직으로 작년에 입사를 해서 지금은 제가 이 노동조합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그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뭐 다른 것보다는 즐겁게 회사 생활 하시면서 뭐 힘드신 일 있으면 노동조합 찾아주시고 뭐 항상 이렇게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획법규부장을 맡고 있는 김리영이라고 합니다. 어색하네요. 기획법규 맞죠? 저희 업무적으로는 지금 전략기획팀에서 뭐 내부평가, 사업계획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노조 안에서는 이제 그 위원장님이 너무 자나깨나 봉사를 위해서 애쓰시고 투머치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자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이 많이 괴롭히거나 이러면 저한테 오셔서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 홍보부장을 맡고 있는 여지영입니다. 부서는 저도 5일까지는 축제 이벤트 팀인데 월요일부터는 국내 관광팀 네, 국내 관광팀에서 근무를 할 것 같아요. 저희 같이 함께 직원으로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입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권익복지부장 유민종이라고 합니다. 현재 팀은 이번 주까지 해외 마케팅 팀이고 다음 주도 계속 해외 마케팅 팀이고요. 제가 보통 노조에서 하는 역할은 이제 불 지피는 역할 같은 걸 좀 해요. 그래서 의견이 한쪽으로 가지 않도록 네, 좀 싸움답이어가지고 네,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제가 맡은 게 권익복지라서 뭐 그걸 다 벗어나가지고 혹시 좀 힘든 게 있다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여기 계신 분 다 찾아가도 되고 저를 찾아가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아직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노조라는 게 가입 활동을 좀 열심히 하고 관심이 있어야 조직이 돌아가는 것도 알 수 있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노조에 들어온 이유는 딱 그거 하나예요. 뭐 조직을 바꾸겠다 그런 게 아니라 정보를 좀 빨리 알고 싶고 내가 다른 데 밀리지 않도록 그렇게 의견을 많이 좀 개진을 하고 그러려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좀 열심히 아니면 잘 즐겁게 하고 싶으면 저는 꼭 노조에 가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번에 입사하신 거 정말 이제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입사하셨을 건데 축하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개인적으로 소개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차차 알게 되시겠지만 정말 저희 집행부가 각 팀에서 거의 주축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인물적으로나 여러 능력이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의지할 수 있는 선배가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행부 이제 조금 보시는 분은 빠지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노동조합 미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 노조가 분배에 좀 초점을 맞췄다면은 현대 노조는 제도 개선을 통한 직원 만족도 제고에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뭐 노동 뭐 이러면은 이제 이미지를 말씀하셨지만 과거의 노조하고 이제 바뀌어야 돼요. 노동조합 위원장들도 뭐 술 먹고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세대 교체도 되고 있고요. 요즘 노동조합 정말 스마트합니다. 진짜 스마트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진짜 뭐 하이 퀄리티 뭐 직군이라고 보시는 뭐 의사, 뭐 변호사, 뭐 아니면 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도 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속돼 있는 변호사들도 노동조합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3일 회계법인의 회계사들도 노동조합을 구성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바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나가서도 직장 바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자신들의 그 속해 있는 조직에서 좀 더 권리를 찾고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 노조의 역할이 이제 법상에서 보호하고 있는 이제 법상에서는 최저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 이상을 준수하도록. 그래서 당연히 저희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역할이 그 법 이상의 요구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기업 노조의 역할이라는 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뭐 모랄 해저드, 뭐 기종 노조, 뭐 이런 공기업,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조금 제약 조건이 될 수도 있는데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기업이라면은 제가 사장하고 협의를 해갖고 협상을 해서 이번에 임금 인상 10% 빡 때리면은 10%가 인상이 되는 것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예산이나 조직 이런 제약이 있어요. 통제를 받기 때문에 뭐 경영평가 결과로 예를 들어서 3.5%가 내려지면은 3.5% 안에서 우리가 직급별로 어떻게 스프레드를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제가 협상을 하는 이런 좀 제약 조건이 있다. 그렇지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공익기관으로서의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래 노조의 역할은 제가 가장 중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과거 노조의 그런 역할은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이제 변화를 선도해야 되는 그리고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지금 미래 노조가 해야 된다. 저는 그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청년 세대가 중시하는 이제 워라밸 이런 거 아시죠? 워라밸 뭐 일가정 양립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이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또 제안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워라밸이라고 하면은 적정 임금, 적정 복지, 적정 노동 시간, 뭐 여러 가지 또 뭐 자기개발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자아실현 이런 게 다 같이 가는 건데요. 워라밸에 대한 영상도 그냥 다 아시지만 하나 보시겠습니다.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제가 오늘 가본 데 중에 제일 좋았는데 이유는 거기 이제 딱 올라가면은 그 모토가 하나 써 있어요. 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살자 라고 딱 써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이 요즘 청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워라밸이라는 거거든요. Work Life Balance. 그걸 줄여서 워라밸이라고 불러요. 내가 적절히 일하고 또 내 삶을 적절히 꾸미고 그 둘 사이의 밸런스를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한 가치인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워라밸이? 네, 직업을 준비할 때 걔는 워라밸이 나빠. 그 일은 워라밸이 안 좋아. 이런 표현을 진짜 많이 쓰는 거예요. 네. 결국은 삶을 지탱하기 위해 일을 하고 일에서의 보람은 결국은 삶으로 다시 전환되고 그 둘 사이의 균형을 잡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청년몰을 가보니 그 모토를 딱 새겨놓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기분이 사실 좋았고요. 그래서 가자마자 여기서 뭐 뭔가 기꺼이 사주고 싶어서 유시민 선생님하고 같이 저희 이 정도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좀 전에 워라밸에서 이제 적정 임금,
무시할 수 없죠. 예,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얼마 받는지 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잘 모르시죠? 뭐 인터넷상에 뭐 도는 거는 솔직히 다 틀려요. 다 틀리고 여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신입사원 1기로 입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전에는 제가 은행을 좀 다니다가 왔어요. 은행을 다니다가 신입사원으로 왔었는데 솔직히 뭐 금융권이나 금융권 공사 또 A급 공사 그리고 뭐 완전 A급 뭐 대기업 이런 데보다 뭐 많다고는 제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공공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곳에서 그래도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는 곳에서 그래도 뭐 또 관광군 또 인천시 산하 이런 데서 좀 비교를 제가 한다면은 출처는 이제 클린아이라고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신입사원 연평균 임금하고 저희 전 직원 연평균 임금을 제가 좀 따왔어요. 근데 보시면은 평균 임금은 이제 5개년 평균을 제가 한번 내본 건데요. 한 3,300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년 들어온 사람들이 호봉이나 뭐 이런 게 좀 틀릴 수가 있으니까 좀 수치는 틀릴 수가 있는데 5개년 평균을 내면은 그래도 인천시 산하 공사공단이 이렇게 5개인데 그 중에서는 신입사원 평균 임금은 지금 1위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직원 전체 평균 임금은 이제 5개년 평균으로 하면 한 5,600 정도로 해서 전체 2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2018년, 19년 최근만 보시더라도 저희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한 7,000대를 찍고 있는데 7,000대가 평균 임금이 나온다는 거는 정말 높은 거예요. 거의 뭐 현대자동차 이런 데가 막 7,000, 8,000 요 정도 찍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저는 뭐 그렇게 임금 면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적은 곳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저희 직원들이 뭐 다 100%는 만족을 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어느 직장이나 또 그럴 거고요. 어느 직장인이라도 어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내 직장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이제 좀 그 단점, 약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은 저희가 중간에 좀 아픔이 있었죠. 도시공사로 통합이 되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치고 올라가야 될 때 저희가 조금 완전히 거기에 종속이 됐어요. 완전히. 그래갖고 거기에 5, 6년을 겪다가 다시 나오다 보니까 다시 나와서 또 3개 기관이 합쳐졌죠. 그러다 보니까 재설립 때는 아직 15년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아직 5년밖에 안 됐습니다. 정말 초창기 조직이에요. 어떤 회사가 어떤 조직이든 정상화되는 데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10년 이상 걸립니다. 저 진짜 그 단계를 지금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임금적이면은 제가 뭐 그 전에 그래도 이제 인사 파티에 계속 있으면서 어떻게든 상호 합악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고민들을 좀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복지라는 거는 저희가 뭐 또 그렇다고 많이 떠나신 그런 건 아니에요. 복지 뭐 예를 들면은 뭐 복지 포인트, 복지 카드가 뭐 130, 100, 뭐 이 정도 나오니까 150을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재원이 동반되는 게 있잖아요. 수익이 많이 해갖고 막 때려박는 그런 복지는 저희가 솔직히 지금 없는 거죠. 그런 수익 사업이 아직 좀 정상화가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약점이 있고 또 제도적으로 기반이 좀 아직 많이 부족하죠. 제도적으로 셋업을 해 가야 되는 조직입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이 점은 솔직히 뭐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조금 셋업이 되어 있는 곳에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곳은 잘 본인이 가서 톱니바뀌죠. 그 안에서 이제 그 룰을 따라야 되는 거고 여기는 룰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저도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저희 선배들이 여기 보신 집행부나 그런 선배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도시공사 기간에 저희가 채용이 좀 단절이 됐었죠. 저희 소속을 뽑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 6년 정도를 저희가 채용을 못하고 그 이후에 지금 채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세대가 뭐 중간이 좀 끊겨 있어요. 나이로 치면은 한 33에서 한 39, 그러니까 요 정도 나이가 좀 적어요. 지금 솔직히 인원 비중이 그리고 20대가 확 이렇게 있는
그런 비중이 있다 보니까 이게 뭐 중간 다리 역할을 좀 해주고 딱 한 대리급 이 정도 급들이 거기에 좀 많이 포진해야 되는데 허리급들이 그게 좀 약점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에. 그런데 이 세대 간 갈등이란 거는 뭐 저희가 그 기간이 단절돼 있어서 있는 것도 있지만 요즘 세대들하고 기성세대와 청년세대는 뭐 어느 조직이나 지금 갈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 책 뭐 베스트셀러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청와대 다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책에 뭐 공무원을 갈망하고 호구가 되기를 거부하는 존재들의 세계에서 사는 거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저는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은 확실히 틀려요. 확실히 틀려요. 진짜 틀려요. 뭐 이 책 읽고 이렇게 여러분들 세대겠죠. 다 보면은 뭐 국정만 한국인 거의 외계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거의 좀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리고. 근데 이제 기성 세대들은 좀 조직에 순응을 하는 형태로 좀 적응하는 그런 시기였다면은 요즘 세대들은 IT에 일단 되게 능숙하고요. 기성 세대들보다. 그리고 본인의 맡은 바는 다 하면서도 그래도 할 말을 하죠. 할 말을 하고 본인의 개성을 잃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거든요. 다른 건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뭐 윗사람들도 좀 있고요. 또 이제 공공기관 특성상 이제 경쟁이나 이런 게 사기업보다는 약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일을 못하는데 사기업이었으면 저 사람 뭐 임금 깎이고 나가고 이럴 텐데 이런 이제 젊은 친구들은 불만이 쌓일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제 업무 세대에서 오는 또 업무 갈등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있는데 저희 노동조합도 그런 부분을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수 있을까? 이 조직 문화를 분명히 우리가 좀 쇄신을 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제도 개선을 통한 이제 직원 만족도 제고 및 조직 문화 활성화를 위한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이제 국비를 따온 거예요. 국비를 따와갖고 노사공동혁신협의회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BPR이라고 하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을 하자고 저희 쪽에서 제안을 해서 그리고 인사 보수 제도 파트만 떼갖고 이렇게 두 파트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노측 5명, 사측 5명 이 정도 투입이 돼서 저희가 격주로 1회씩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여기에 뭐 전산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무슨 변화는 전산이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도적인 부분 이런 같이 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또 이제 월간 준홍이라고 제 이름이 뭐라 그랬죠? 준홍입니다. 제가 월간 준홍이라고 제가 연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에 최소 한 번 아니면 많으면 3번 정도. 그러니까 단지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좀 제가 제안을 하고 사측에 제안을 하고 계속해서 좀 도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4월달에 보면은 재택근무 운영 전략을 어떻게 해보자 뭐 이런 거 그리고 연차휴가 저축을 어떻게 해보자 5월달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 아까 이력을 좀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래도 뭐 의지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제가 조금 이제 그래도 노조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좀 돌연변이거든요. 계속 사측에 있다가 진짜 저는 사측이었죠. 거의 인사업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오래 했습니다. 사측에 내에 있다가 노측에 제가 위원장으로 올지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뭐 원래부터 막 정의감이 막 남다르고 이런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고 대학 때는 하면 뭐 소위 뭐 학생회 이런 활동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 보면은 혀를 차면서 지나갔던 사람이에요. 야, 이 꿈만은 이 꽃다운 나이에 저런 걸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인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관심을 계속 갖게 됐고요. 관심을 갖다가 잠깐 이제 인사 업무를 좀 떠났었는데 노측에 이제 와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내용적인 부분도 좀
많이 알죠. 그 안쪽을 솔직히 노조위원장들이 그 코어를 겪어본 사람들이 많진 않잖아요. 근데 코어를 와서 제가 그 부분을 또 사측에서 못했던 부분을 노측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노동조합을 나오게 됐습니다. 위원장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저는 저희 뭐 집행부나 저나 정말 저희 회사가 정말 잘 되게 하고 싶어서 그 목적으로 또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후배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되기 위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겁니다. 정말 친구들이나 뭐 부모님이나 여러 친지들한테 우리 회사 진짜 최고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를 기대하면서 저는 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뭐 그런 여러분들이 저희가 혹시나 사람이니까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언젠가는 저희가 진짜 이상해질 수도 있고 완전 꼰대 이상해질 수도 있고 나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저희를 자극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같은 꿈을 보고 있는 그래서 저희를 긴장시킬 수 있는 그런 후배들로 되어주시기를 저는 기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여러분들 입사를 축하드리고요. 변화를 이뤄내는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